이로는 언어보다의 정서이요 용무주어 생사어림과 선지부모는 법률의 원어이 대불도 사본부동생의 성품으로는 미성 유상하고는 미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당주불멸로 열여나여나여 무량세계 경계하여 무상으로 공양우주의 성주의 공과한물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사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금으로 혹은 당금으로 혹은 생어대로 혹은 내생어음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연계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없인 물리원상을 채받아서 심시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시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징금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당금이 되고 대복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원을 비격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원을 세성에 합하도록까지 함께 법어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전 922쪽 정찬종사 법어 무본편 46, 47장 말씀입니다. 46. 말씀하시기를 길을 양심이 일진에 있는 것이 아니니 각자의 마음과 행동 다짐에 있나니 특별한 길일은 진정한 진도인을 만나는 날이요 진정한 법의 결정심을 세우는 날이요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날이며 보통 길일은 계문을 잘 지키고 사심을 방지하며 욕됨을 참고 안심하며 전과를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는 날이요 이타임으로써 복을 지으며 우연한 고를 잘 극복하여 묵은 빚을 잘 갚는 날이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마음이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 마음이 불생불멸이 대도의 큰 서원을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태구라는 마음을 다시 주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을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시 후일이라는 옛 도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일시 생일로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원을 강조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넓은 세상에 이익 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 반갑습니다. 주말에랑 잘 지내셨어요? 요즘 그 익산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도 갈피를 잡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하도 단련이 되어서 나름 열심히 그 중심을 잡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기숙사 학생들도 보면은 요즘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느라고 24시간 열람실을 개방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거의 가득 차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항상 환기를 잘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확진자 학생이 하나 발생을 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제가 기숙사 승강기에서 만난 한 여학생한테 이럴 때 집에 가서 엄마 따뜻한 밥 좀 먹고 오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보다 기숙사가 더 좋지?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집에 가 있는다고 해서 부모님도 다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기는 어렵고 또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을까. 공부를 해라 마라 게임을 하지 마라 이렇게 늘 잔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한 1년간 겪어보니까 학생들이 그동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굳이 우리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원룸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우리 동아리 학생들도 보면 작년 같으면 다 집에 가 있을 학생들이 요즘 원룸에서 공부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직원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때가 지금 이 시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진 이 상황들이 그렇게 나쁜 때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기를 차분하게 잘 대처한다면은 마음을 챙겨서 분발을 한다면 일치월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5일경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1인당 1년 맥주 소비량을 통계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나라별로 한번 순위를 따져봤는데 대한민국 서울이 1년에 1인당 소비량이 131병이더라고요. 그래서 37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80몇 병으로 44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소주를 즐기기 때문에 소주로 통계를 내면 순위가 앞에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 그 새로 생긴 말을 뭐라고 하죠? 신조어라고 하죠. 신조어. 신조어에 일치월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조어 일치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새로 생긴 신조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오늘 일치월장이라는 것은 이 새로 생긴 신조어 일치월장이 아니라 사자성어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학업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진급하고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그 일치월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니 그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교직원님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그 천지 자연도 힘을 쓰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꽃들이 참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지각색의 녹색이 그 향연을 벌여서 참 아름다운 이런 시기인데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피어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봄에는 몸이 나른하고 조금 나태해지고 싶고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도 봄이 되면 간이 피곤해진답니다. 간이 피곤하고 무리가 오기 때문에 나른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봄에는 특히 봄에 나오는 좋은 그런 좋은 나물들을 먹어야 그 피곤이 빨리 회복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 밖에 나갈 때는 꼭 커트칼을 하나씩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봄나물 구분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커트칼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봄나물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채취를 해다가 요즘 다른 분들도 드리고 저도 자주 먹고 하고, 또 요즘 제가 생각할 때 방에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구르라면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겠어요. 피곤해서 못 나오겠어요. 많이 지치고 힘든데 이럴 때 제가 정신을 한번 다시 차리고 텃밭에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저 총부 옆에 그 울타리 옆에 그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앉아 있으면서 크는 그 새싹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피곤이 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봄날은 간다. 의미 없이 봄날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추워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텃밭에도 가고 나름대로 마음을 추워 잡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발심이다. 마음에 분발을 하자 하는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분발심을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진행 4조 신분의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분을 성낼 분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낼 분자,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낼 분자, 분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주하고 현실적인 타협과 현실에 만족을 한다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해서 때로 좌절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서 공부와 사업을 어떤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분발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당장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꼭 지게 될 것이고,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면서 분발한다면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어느 무사가 한 10서너 살 먹은 시중드는 아이를 데리고 연회석에 나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주인이 술자리에서 늦게 나와서 신을 신으면은 발이 시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인의 신을 가슴 옷자락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회가 끝나고 주인이 나오니까 얼른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신발을 꺼내서 내놨는데 주인은 이것을 이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려고 여기다가 숨겼다가 나를 보니까 얼결에 꺼내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그 자기 생각대로 뺨을 그냥 후려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 코에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코피가 나오는데 이제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집단에는 그 주인 따뜻하게 신발 신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얻어맞아가지고 코피까지 터졌으니 너무 참 분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옛말에도 억울하면 뭐를 해야 되겠죠? 출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코피 닦은 손수건을 가슴에 간직하고 쳐다보면서 이 어린애가 끝내는 그 시간이 지나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옛 주인 그 무사를 초청을 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억울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하면서 감사하다. 성공을 안 했으면 두고두고 그 일만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았겠죠. 근데 이 어린 아이는 그 코피 닦은 손수건을 손에 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그렇게 옛 주인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때 그 일을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저도 어제 이제 항단회를 하기 위해서 총부에 이제 재정산업부원장님 그 방에 갔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비서 되시는 분이 저희 단회하는 동안 신발을 하나하나 갖고 갔다가 도로 갖다 놓고 가지고 갖다 놓고 그래요. 그래서 단회를 끝나고 나와 보니까 신발을 너무 깨끗하게 다 손질을 해서 딱 닦아놓은 거예요. 저는 진짜 1년에 한 번 신발도 잘 안 닦아 신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안 닦아 신는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을 다 그 10명 가까이 되는 그 교무님들의 신발을 너무 가지런히 닦아서 그렇게 놓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나오면서 아우 너무 고맙다고, 1년에 한 번도 안 닦아 신는 신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우리 그 옛 무사는 그렇게 신발을 훔쳐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때리고 코피가 터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분발심이 돼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타원 이공주님은 우리 그 원불교 역사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른이시고, 우리 원불교 역사와 더불어 종사위, 지금은 열애의가 되셨을지도 모르는데 혁혁하게 남을 그런 어른입니다. 이 구타원 이공주님은 한국 여성 최초로 그 미국 유학을 다녀온 허난사라는 그 선생한테 한문과 산술과 초급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초등과를 다니셨고, 동덕여학교를 다녔고, 또 대한제국 황실의 윤황후의 그 시독으로 창덕궁에 들어가서 입궐하셔서 거기에서 논어나 뭐 소학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또 경성여자보통학교, 현 경기여고를 나오신 그런 어른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구타원 이 공주님을 원기 9년에 처음 만나셨는데, 그 이듬해인 그 12월 23일 날 원기 10년에 이 공주님 30세 생일을 맞이해서 서울에 가서 같이 생일을 축하해 주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자리에는 그 어머니 민자연아님과 언니 이성강님, 그리고 일타원 박사시환님이 같이 합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공주님께 물어봅니다. 공주는 장차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공주님은 그때가 이제 조선 말 시대고 많은 그 여자분들이 그 압박을 받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장차 1천만 조선 여성을 위해서 헌신 봉공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오랜 세월에 거쳐 남성들로부터 억눌리고 질밟히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허허, 그렇다면 그 공주가 여성 해방 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는가? 예,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문학 박사가 되어서 오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문학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학박사만 되고 보면 1천만 여성을 계몽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문학박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겨우 공주는 1천만 여성을 위해서 문학박사가 되고 싶은 것이 큰 포부란 말인가. 나는 공주가 뜻이 넓고 생각이 깊은 큰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꼭 그 담뱃대 옛날 담뱃대 아시죠? 담뱃대 통속처럼 소견이 아주 좁은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천만 여성이 비록 많은 것 같으나 수십억의 인류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테헤란 스파 사생과 선도 인도 축생 수라 아기 지옥의 육도 중생과 민물 곤충 등 수수억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넓은 바닷가에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지. 그런데도 겨우 1천만 조선 여성을 위해서 문학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큰 포부나 품은 듯이 착각하다니 정말 우습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좁은 생각일랑 아예 버리고 차라리 도덕박사가 되어서 만생령을 널리 제도하려는 큰 뜻을 품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장차 세계에는 문학박사, 철학박사, 의학박사니 하는 학문의 박사들은 흔해 빠져서 마치 시골길에 돌멩이가 발길에 채이듯이 할 것이네. 그러나 도덕박사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훌륭한 박사가 될 것이니 장차 세계는 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도덕성은 크게 타락할 것이고 도덕성을 회복시켜주는 도덕박사야말로 가장 필요한 박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이공주님한테 그때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타원 이공주님은 그때 한 가정이나 친족을 벗어나서 조선의 1천만 여성을 위해서 헌신 봉공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엄청 크게 칭찬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은 포부가 작은 포부다. 한마디로 말하면 담배통 속 그처럼 좁은 소견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꾸짖음을 당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타원님은 큰 분발심을 내서 5년 뒤에 원불교에 출가를 하게 되고 이후에 원불교에서 두루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초창기 원불교에 그 큰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991년 원기 76년에 96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시는데 이때 종법사도 할 수 있는 종사위까지 올라가시고요. 사업 성적이나 원성적 이런 것들이 특등에 이르는 그런 큰 일들을 하고 가시게 됩니다. 4월은 다 아시죠? 4월은 대각 경축의 달로 4월 28일은 원불교가 열린 대각개규절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4월 28일을 우리는 도가나 정부나 민간에서 각각 차별 세우는 법을 주로 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왔 우리 원불교 교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래 평상시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기를 이번 대각개규절을 기념해서 경축하면서 법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제가출가 교도 모두가 대법륜을 굴리는 대법륜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진리의 어떤 큰 수레바퀴 대도정법의 큰 수레바퀴를 법 있는 종법사님만 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상시 훈련 속에서 열심히 원불교 교법으로 훈련하면서 산다면은 오래오래 계속하면 다들 부처를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대법륜을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가 바로 우리 대각개규절이 있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4월
어떻게 생각하면 겁나게 나른하고 게으르기로 생각하면 이불 속에서도 나오고 싶지 않은 이런 때이지만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일상이 어렵더라도 분발심을 성낼 분자 분발심을 내서 정진적공을 한다면은 우리는 진리로 거듭날 수 있고 특히 대종사님께서 우리 공동생일로 정해주신 그 4월 28일을 계기로 더욱더 마음으로 거듭나서 크게 공부심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106년 전 암울했던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20여 년의 구두 끝에 대각을 이루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고 은혜로서 세상을 밝게 전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이다. 사은이시여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물질 문명은 날로 발전하나 정신의 개벽이 아직 미흡하여 물질이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질병 등으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정신으로 거듭나기에 힘쓰고 환경을 살리기에 힘쓰며 작은 것에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고자 하오니 사은께서 살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상 수행의요법 1. 신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더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점을 세우자. 2. 신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더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신지는 원래 그름이 없더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함께 성가 부르십니다. 3장 동방의 새 불교입니다. 동방의 새 불교 고요한 아침 나라 무궁한 그 영광 우다와 되었어라. 정주야 고요히 3000년 기다린 것 빛나다 영광과 억만년 우리 성지 기세 우리 성지 억만년 거룩한 땅 기세 우리 성지 억만년 우리 성지 꽃길손 영초마을 세부천인 나신 고장 빛날 손 누르고 새하늘 열린 농산 백수라 계룡이 우수산 구십구동 동마다 구리마다 거룩한
우리 성지 청광평 국토에 들성 물들치고 홍려봉 옛터에 강구 새로워라 범변을 도달고 법성의 노정을 니 밀물도 그리서 영산으로 돌아오네 기세 우리 성지 억만영 거룩한 땅 기세 거룩한 땅 억만영 우리 성지. 공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진은선 교수님께서 금일봉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4월 27일 화요일 대가기규절 기념 초청법회로 법회가 진행됩니다. 우선 김재원 노화훈련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4월 26일에는 대가기규절 기념 음의 깃밥 나누기 행사가 멀티미디어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시 반에서 11시쯤 시작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순간순간 분발심으로 일취월장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4월 20일 교직원 법회를 마치겠습니다.